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 2-5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와 손절가를 많이 고민을 하시죠. 목표가라는 건 뭐죠? 목표가라는 거는 내가 어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이익을 보고 팔고자 하는 그런 가격을 목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이 목표가에 대해서 그 목표가까지 내가 목표를 달성을 시키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종목의 저항선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주식을 1,0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해요. 1,0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의 저항과 매물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면 안 되겠죠. 이 저항과 매물은 뭐냐면 내가 지금 1,000원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 주식이 이렇게 2,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000원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이 주식을 2,000원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2,000원에 사서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1,000원으로 빠졌다가 다시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 본전이 된 거죠. 자신이 매수한 그런 매수 가격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할까요? 오랫동안 주식을 물려 있었기 때문에 내 매수가로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다시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를 팔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2,000원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자꾸 파는 힘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1,8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떤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시세난 부분에서 높은 가격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그것을 우리는 저항 또는 매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 과거에 시세가 났던 그런 위치의 꼭대기라면 저항과 매물이라면 나는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려면 해당 종목의 저항과 매물을 먼저 반드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저항과 매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가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어떤 종목을 1,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오를 때는 어떻게 오르죠? 올랐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의 저항을 1,100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건 뭐냐면 1,000원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1,000원에서 주가가 1,030원으로 올라요. 근데 이게 바로 1,100원으로 가지 않죠. 다시 빠집니다. 1,000원으로. 그리고 다시 오릅니다. 1,040원. 다시 또 빠져요. 1,020원. 이런 식으로 주가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내가 매수한 가격 근방으로 주식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까지 내가 이거를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수행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죠? 무분별한 어떤 게시판들에 자꾸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자꾸 내 잔고만 보고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게시판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뭐가 안 된 내용이에요? 검증이 되지 않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 근데 이런 말들에, 이런 글들에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하고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끌고 갈 때는,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런 불안함을 갖는다든지 혹은 무분별한 게시판에서 막 떠드는 그런 얘기들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1,000원,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자, 1,000원에 사서, 자, 1,100원까지 끌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주가가. 그런데,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1,110원까지만. 1,120원까지만. 10원만 더. 20원만 더. 100원만 더. 오르면 오를수록 뭘 낸다라는 거죠?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그냥 내가 원래 처음부터 정해놓은 그런 목표가에 팔면은 나는 뭐죠?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더 올라가도 계속 팔지 못하는 그 심리는 뭐죠? 더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팔지 못하고 보유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확 빠지죠. 주가가 1,000원으로. 이래도 팔지 못해요. 왜? 이미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내 눈으로 1,100원까지 목표가까지 다시 찍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1,000원으로 하락을 해서 내 매수가가 와도, 혹은 1,050원까지 하락을 해서 아직도 나는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팝니다. 나는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더 큰 수익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얘가 1,100원을 찍고 다시 1,050원으로 내려오면 나는 지금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수익보다 더 적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내 계좌가 플러스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5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이 플러스 50만 원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아까 플러스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50. 나는 마이너스 5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 자, 욕심을 내지 않고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1,100원이라는 목표가보다 주가가 1,200원, 1,3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목표가에서 주가가 900원, 800원, 700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고 목표 달성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도 그거는 어떻게 한다? 무시를 하면 됩니다. 저 수익은 내 거는 아니다. 그냥 나는 지금의 수익에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마인드로 정립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손절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손절가. 손절가는 뭐죠? 손절가?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어. 근데 그 매수한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쵸?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하락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파는 그런 가격을 손절가라고 합니다. 자, 이 손절을 할 때는 세 가지 손절의 또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세 가지 손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포에 의한 손절을 하는 경우. 자, 이건 뭐죠? 자, 이 존 케이블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아, 나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주식을 자꾸 손절을 하게 된다. 주식을 팔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쭉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거는 매수자의 생각이지 시장은 절대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자마자 점상으로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모든 종목이 사자마자 쭉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오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산 주식이 왜 오르지 않고 자꾸 1,030원이 됐다가 다시 1,000원으로 됐다가 1,050원으로 됐다가 다시 1,020원으로 됐다가 이 잠깐 하락하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너무 무섭고 그걸 보고 있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손절을 의미 없는 손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내 계좌는 점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손절을 무분별한 손절을 반복하면 내 계좌는 뭐가 커진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쩔 수 없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스티븐 베이커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요. 이렇게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0%가 돼도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60%가 돼도 주식을 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지가 오르겠지. 10년 안에는 오르겠지. 20년 안에는 오르겠지. 에이, 안 오르면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내 딸한테 물려줘야지. 이러면서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종목은 어떻게 된다? 회사가 상폐를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기다렸더니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1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오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상폐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손절.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주식의 상태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종목의 시세가 다 나온 종목인 건지
아니면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종목인 건지, 시세를 다 내고 주가가 꺾이는 중인 그런 종목인 건지, 그런 해당 종목의 상태 정도는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손절일 수 있어요. 전략적인 손절. 자, 이 베렌트 로르바흐라는 사람은, 이름도 어려운데, 베렌트 로르바흐라는 이 사람은, 자, 내가 주식을 1,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주식이 내려가요. 900원. 근데 나는 이 주식이 900원 밑으로 빠지면 이 주식은 더 내려간다라고 나는 기준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00원 밑으로 만약에 이 주가가 8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는 900원을 이탈시키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다시 9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공략을 해볼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있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주가를 팔더라도 이거를 실패라고 여기기보다는 작전상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손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현명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으려면 나만의 원칙과 기준, 이거는 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일까요? 해당 종목의 주가에 대한 뭐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면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그 저항선에 가까워지면 익절.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 매매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좀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셨던 내용보다도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손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손절을 해야만 내가 현명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갈 때는 어떤 마인드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2-5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